속보. 맨시티, 인터밀란 꺾고 창단 첫 챔스 우승. 트래블 달성. 안녕하세요. 2023년 6월 12일 월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NCT 드림의 캔디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맨시티, 인터밀란 꺾고 창단 첫 챔스 우승, 트래블 달성이었습니다. 지난 일요일 새벽에 맨시티가 인터밀란을 꺾고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달성하면서 프리미어 리그 우승, 잉글랜드 FA컵 우승, 그리고 유럽 챔피언스리그 우승까지 그 어렵다는 트래블을 달성했습니다. 그동안 챔피언스리그 우승이랑은 인연이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정상에 오르면서 구단 최초 트래블을 달성했고 잉글랜드 팀으로는 맨유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로 달성한 팀이 됐습니다. 저도 이거 낮이 아니라 저녁 때 울산에서 중계하고 올라왔는데 집에 오니까 한 12시 되고 씻고 뭐 이것저것 하니까 거의 1시에 잤거든요. 근데 이제 한 2시간 자고 일어나가지고 이거 보느라 굉장히 힘들었는데 재밌었습니다. 맨시티가 엄청 유리할 거다 이런 예상이 많았는데도 인터밀란이 워낙 준비를 잘하고 나와서 쫄깃한 경기였어요. 스코어는 1대0이었지만 아무튼 베텐에서는 박펠레가 맨시티 트래블 달성 못한다라고 예측했었는데 펠레가 박펠레 했고요. 자, 맨시티 팬들 그리고 만수르 구단주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예. 자, 그리고 맨시티가 트래블을 한 구단인데 또 한국에 오기로 했잖아요. 와, 트래블한 팀을 바로 또 한국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겠네요. 자, 5919님, U20 태극전사들 그리고 김은중 감독님도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실력으로 이탈리아를 꺾은 우루과이 첫 우승을 축하드립니다. 예. 지금 뭐 대한민국 U20 두 대회 연속 4강에 진출해서 3, 4위전을 했는데 이스라엘에게 3대1 그리고 이제 주장 이승원 선수는 브론즈볼을 받았어요. 와, 두 대회 연속으로 4강도 대단하지만 이강인 선수 골든볼, 이승원 선수도 브론즈볼 이렇게 우수 선수상을 받은 것도 연속해서 대단합니다. 진짜 잘한 거죠. 4위 한 거. 미래가 밝습니다. 예, 이 선수들 중에 많은 숫자가 또 국가대표 또 유럽 또 K리그에서 맹활약하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잘못된 남자 개그맨 정용국 씨가 청취자들에게 자신이 걸어온 잘못된 길 말고 제대로 길을 안내해 주기 위해서 경험을 살려서 현실 상담해드리니까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앞으로 고민 문자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또는 월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생방송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은 고릴라 보는 라디오나 카카오 TV에 배성재 검색하고 접속하시면 되고요. 지금 유튜브 에라우 채널에서도 동시에 송출되고 있으니까 편한 걸로 골라서 보시면 됩니다. 본 코너 전에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이 있습니다. 말 걸고 싶은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세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권희수님, 베디 금요일에 회사에서 워크숍 가요. 코로나가 끝나긴 끝났나 봐요. 오랜만에 북적거리는 모임이라 걱정도 되고 피곤이 몰려오네요. 아이 성향인 분들 이런 워크숍이나 야유회 회식 싫어하는 저 같은 성격인 분들은 싫죠. 오히려 코로나에 약간의 순기능이 있었어요. 그죠? 집에 그냥 있을 수 있고 빨리 퇴근할 수 있고 워크숍 싫다 진짜. 금요일이면은 2박 3일이겠네요. 그죠? 술 엄청 마실 거고. 잘 살아남으시길 바랍니다. 아픈 척 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예. 자, 그리고 은근히 찾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예. 전화기 그냥 꺼놓고 숙소 그냥 들어가서 그냥 자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또 아침에 일어나면 사람들 기억 못합니다. 7432님, 저희 엄마가 토요일에 로또 당첨번호를 확인하시더니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당첨되셨냐고 여쭤보니까 수상하게 아니라고 하시네요. 아닌 거죠. 예, 엄마를 의심해? 예. 엄마가 아니라고 아들한테 할 정도면 예, 그건 아닌 걸로 끝난 거예요. 예. 자, 송재민님, 같이 방송하는 분들에게 베텐 섭외 시도를 하는 벨이잖아요. 근데 종종 같이 중계하시는 한준희 위원님은 아직 안 오셨네요. 시도 중이신 건가요? 아니면 섭외는 어려운 사이인 걸까요? 벌써 섭외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사인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과 함께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한번 모시려고 이미 다 얘기가 돼 있어요.
이젠 KBS랑 또 계약 관계도 아니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부회장님을 모시고 자 이지혜님 베텐으로 태교하고 있어요. 월요일이 제일 좋아요. 이번 주 출산인데 응원 부탁드려요. 오 베텐으로 태교하면 정말 똑똑한 아이가 나오겠죠. 드립력 좋은 아이가 나오겠죠. 응원합니다. 건강 관리 잘하시고요. 9258님 지난 주말에 처음으로 캠핑 다녀왔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올해 취미는 캠핑으로 해보려 합니다. 날씨 안 좋을 때 안 가보셨네. 날씨 좋을 때 가보셨구나. 날씨 안 좋을 때 목이 많을 때 가보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그래도 어쨌든 가보시는 것도 고생 한번 해보신 다음에 다시 생각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죠. 월인천강님 체리랑 피스타치오라고 저랑 용국 형님의 모자를 보고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분홍색 모자를 쓰고 왔네요. 정용국 씨가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정용국 씨를 실제로 아는 사람들은 이제 사석에서는 거의 넘버 원으로 웃긴 사람. 이제 그 말은 이제 공석에서는 조심해야 될 사람이라는 얘기죠. 공석에서는 말을 너무 안 하는 거 아니야? 공석에서는 네. 주의를 해야 되는 사람이다. 그렇죠. 인절만 사고기 때문에. 베텐에 와서도 밖에서 네. 제작진한테 검열을 좀 받고 들어오죠.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되나 안 되나. 그럼 이제 PD가 약간 알쏭달쏭하면 베리가 형 이거 안 돼. 그러면 이제 커트 당합니다. 그렇죠. 사전 검열이라는 말 자체가 옛날 뭐 영화에 있었던 거에서 굉장히 좀 안 좋은 억압의 어떤 상징, 그쵸. 이제 검열의 어떤 상징 네. 그런 거였는데 정용국 씨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 검열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솔직히 안 물어보고 그냥 하려는 것들을 물어본 거예요. 너무 약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저도 이제 지상파 좀 했으니까 괜히 베테랑 타격 있는 거 아니야? 뭐 무조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이거 사고다. 그렇죠. 그래서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실로폰이 올해는 버틸 수 있을까라고 하신 분이 있고. 자, 네. 사석에서 재밌기로 소문난 정용국 씨는 혹시 본인 취향 땡튜브나 컨텐츠 뭐 네. 추천해 주신다면 나 근데 이상한 웃긴 거 게 얘기하지 마시고. 여기 써놨더라고. 예. 방송에 나갈 만한 거 이상한 거 여기 말고. 지금 괄호치고 방송에 나갈 만한 것만 얘기하라고. 이렇게까지 써놔있는데 대본에. 그러니까. 야 진짜. 저는 뭐 밀리터리 많이 보고요. 밀리터리. 네. 약간 굉장히 하드한 트레이닝 받는 거. 네, 그런 도전, 것도 보고. 서바이벌 같은 거. 네, 그런 것도 많이 보고 2차 대전 이런 것도 많이 보고요. 역사적인 거. 네. 예. 잘못되는 전쟁들 있지 않습니까? 작살나고 이러는 것들. 그리고 이제 스케치 코미디를 많이 봅니다. 선후배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예. 그 재밌더라고요. 재밌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따져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스케치 코미디의 원탑은 너덜트가 아닌가. 너덜트. 예. 개그맨 분들이 아니신데 작품성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잘 나가죠. 네, 최고더라고요. 쇼박스도 그렇고. 예. 와, 진짜 확실히 뭐 개그맨들의 아이디어가 일단 딱 느껴져가지고. 너덜트가 좀 다른 점은 뭐냐면 항상 이렇게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개그맨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개그에 메시지 넣는 거. 네네. 근데 잘 넣더라고. 채팅창에 실로폰 대신 꽹가리로 바꾸자고 하시면서요. 꽝 하고 치라고. 꽝 치라고. 예. 나 계속 쳐야겠는데 이거. 예. 사물놀이처럼. 알겠습니다. 자, 7627님. 네. 정용국 형님 땡튜브 유료 회원 되면 업로드되는 영상에 유료 회원 닉네임을 올려 이런 거 얘기하지 맙시다. 네, 너무 맛있죠, 이런 그래요. 거. 네, 뭐 알아서 하찮아서. 하시고요. 장사는. 자, 올리브님 정용국님이 네. 누군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서 검색해봤는데요. 얼굴 보고 이분이구나 했어요. 제가 검색 순위에 조금 기여했어요. 제대로 된 거 이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기여한 게 아니라 처음 기여하신 것 같습니다. 검색을 안 해요. 누가 검색해? 이번이 처음 해주셨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예. 자, 막 나가는 용안 상담소 여러분의 고민을 접수하고 있는데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시거나 월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 올려주세요. 베텐이 방송되는 밤 10시부터 11시 사이에 문자를 보내셔야 되는 네네. 거고요. 고릴라나. 다른 시간대는 저희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간에 문자나 고릴라를 보내시면 딴 데로 가요. 다른 방송 DJ들이나 제작진이 놀랍니다. 네, 많이 놀래요. 왜냐면 라디오에 올 만한 사연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바로 짬시켜버리니까 이거 어디 개인 방송하나? 저희한테 이런 전달하고 뭐 이런 것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사장됩니다. 네. 예. 자, 그럼 막 나가는 용안 상담소 1일 1연애 사연을 소개하는 코너 속의 코너부터 시작합니다. 정용국의 연애학 개론. 아는 오빠가 남자친구랑 언제 헤어질 거냐고 농담식으로 자꾸 물어봐요. 이런 장난을 자꾸 하니까 나한테 마음이 있나 하는 생각까지 들어요.
정색하면 농담인데 뭘 그렇게 정색하냐고 장난이라면서 넘어가서 선긋기도 애매하게 만드는데요. 저 좋아하냐고 대놓고 물어보면 확실히 정리할 수 있을까요? 괜히 도끼병처럼 보일까요? 이 정색하면 농담이야 이런 식으로. 남자들이 많이 쓰는 유머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하찮은 유머라고 볼 수 있죠. 언제 헤어지냐? 이런 것들. 계속 만나? 이런 것들. 그분이 비슷하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아는 오빠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봤더니 생략된 문구가 좀 얼굴이 괜찮은 아는 오빠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하. 이상한 애가 얘기하면 뭔 상관이야 네가 헤어지든지 말든지. 근데 이 오빠 좀 괜찮은데? 아하. 나한테 좀 던지네 이거를. 그러니까 여자분이 약간 뉘앙스가 환승각이 있어요. 네, 있어요. 아는 오빠가 진짜 이렇게 하는 거 대놓고 좋아하는 거면 네. 내가 환승할 마음도 조금 있다는 걸 내비쳤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마음이 확실해야 내가 지금 남친을 팽을 시키고 네. 얘 잘못되면서 절로 갈아타는데 네. 그 남자분이 던지는 멘트가 지금 이게 헷갈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진짜 물어보는 게 맞습니다. 그 친구가 장난기가 다분한 친구면 진짜 물어보는 걸 수도 있고 이게 반반이다 보니까 그건 진짜 당사자한테 물어보는 게 가장 확실하죠. 그렇죠. 네. 그쪽 그 남자가 진짜 별로였으면 네. 사연 안 보내고 면전에서 꺼지라고 했겠죠. 그런 척도 안 합니다. 똑같은 얘기 계속하고 있고. 헤어졌어? 헤어졌어? 꺼지라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봤더니 어떤 뭔가가 있는 것 같다. 아하. 이건 진짜 50대 50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연에 적어주신 것처럼 진짜 나 좋아해? 라고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물어볼 때 약간 장난기 있게 얘기하면 당연히 뭐 좋아하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진지하게 얘기를 하고 남자친구는 지금 제일 불쌍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동배를 누구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아는 오빠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여자분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일단 지금 여자분은 남자친구 있는 거를 지금 잊어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경 자체를 안 쓰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연애를 안 하면 좀 심심하니까 이 남자한테 한 번에 가고 싶은데 그거는 이제 확인하는 멘트가 남자가 이제 이렇게 해주는 게 맞냐 물어보셨는데 저는 약간 어느 정도 그린라이트가 아닌가라는 아하.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네, 남자친구 잘못됐네요. 흔히 보는 경우입니다. 도끼는 남자친구가 들어야 된다. 도끼병이 걸린 게 아니라 도끼는 남자친구가 들어야 된다. 더 슬픈 건 뭐냐면 남자친구는 이거를 아예 모르고 있습니다. 아예 이 사실을 모르고. 아예 모르고 있고 갑자기 연락이 왜 안 되지?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분은 아는 오빠랑 조금 아는 오빠가 점점 궁금해질수록 그렇죠. 현 남친에게 짜증을 더 많이 내겠죠. 네, 가뜩이나 차갑게. 짜증 많이 내는데 더 많이 내는 거지. 몰라. 날씨 왜 이렇게 더워? 왜 나한테 그래? 별의별 걸. 예. 근데 그걸 또 다 받아주는 남친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지금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긴 하는 건데 의사를 물어보는 게 가장 솔직하다. 남친이 이미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면?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그 정도도 안 되는 분 같습니다. 이런 상상을 하시는 분들은 보통 연애를 안 해본 분이죠. 네, 거의 안 해봤고 이제 책을 읽으신 분들. 사연자 남친이 헤어지고 싶어서 그 아는 오빠에 의뢰를 한 거 아닐까요? 이분은 진짜 너무 혼자 있었다. 이분은 진짜 너무 오랫동안 솔로였던 거죠. 이런 사고 방식을 할 수가 있구나. 못쏠 기간이 굉장히 길었던 분의 망상이죠. 네. 지금 이 여자분의 뭐 내용보다도 이 버려지는 남친에 대한 이 슬픈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예. 잘못됐네요. 자, 2342님께 정용국 씨의 연애 지침 한마디를 들려드립니다. 정용국의 연애학 개론. 사랑을 시작할 때 가장 설레게 하는 건 어떤 멘트도 아닌 면상입니다. 너무 세게 때린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빗나가가지고 실로폰 몸체를 때렸어요. 네. 뻑 소리가 났네요. 자, 그럼 일단 저희가 일반 사연으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채팅창에 지금 임영웅 씨의 팬들이 신청곡을 엄청 보내주시면서 네. 엄청나게 많이 듣고 계시대요. 저 임영웅 씨 너무 좋아합니다. 저희도 노래를 너무 잘해요. 임영웅 씨가 K리그에 엄청난 붐을 또 맞아. 몰고 오는데 일조하셨기 때문에 네네. 진짜 K리그의 영웅이 되셨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굉장히 이상한 방송하고 있죠. 이 일단 방송 뭐야?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원래 있다고 방송이에요. 진심으로 사과드리고요. 네, 월요일만 이렇다는 거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배성재 텐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그러면 일반 사연 빠르게 보겠습니다. 네. 찐서유기님 남자분입니다. 저는 연애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전 연애를 길게 하기도 해서 그런지 전처럼 열정적이고 설레는 그런 감정이 안 생기더라고요. 좋아하는 사람도 안 생기고요. 근데 솔로가 된 지 3년이 넘어가니까 주위에서 왜 연애 안 하냐고 닭다립니다. 연애에 관심이 없다고 말해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왜 연애 안 하냐고 귀찮게 하는데 뭐라고 답해야 절 가만 놔둘까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이렇게 숨겨져 있네요. 네. 연애를 길게 해서 지금 많이 늙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상태 많이 안 좋아졌고 연애에 관심이 없다가 말을 해도 주변에서 자꾸 왜 연애를 안 하냐? 엄마죠. 문장이 함축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연애를 안 하시고 집에 계시니까 만나는 사람이 엄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아들 왜 잘났는데 연애 안 해?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하는 건데 제 생각에는 저보다는 연애를 짧게 하셨겠죠. 저는 17년 차 아닙니까? 네네. 여기는 이제 길어봤자 한 7, 8년 차. 네. 이게 연애에 대한 것도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런 게 좀 귀찮다. 혼자 있고 싶다라는 감정이 오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주위에서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그렇죠. 네, 몸이 이제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여야 새로운 사람 또 만나러 가고 그 사람을 만나야 또 심장이 뛰고 막 이러는데 그 단계를 한번 쭉 지나오셨으니까 지금은 뭔가를 봐도 설레지 않은 거죠. 네, 이제 전문 용어로 노쇠화. 노쇠화가 시작됐다. 예. 그런 겁니다. 날 가만 안 두는 사람들은 엄마, 누나, 이모까지 그렇죠. 이 정도 범위죠. 그렇죠. 주변에서 가만 안 나는 게 친구들이 아니죠. 예. 주변 친구서 아직도 만나는 거 아니었어? 이런 애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채팅창에 어머니 안 하는 거 아닙니다. 못 하는 겁니다라고 대신 얘기해 주시면 있고요. 모쏠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에이징 커브. 노쇠화가 아니라 노쇠화다. 자식을 못 낳는다. 노쇠화. 슬프네요. 역시 베텐이라. 네. 네. 자, 이분에게 채팅창에 영웅시대 팬 여러분 미리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하는 채팅창 분들 계시고요. 죄송합니다. 자, 이분께 용국이의 1팀. 10년 넘어가면 아무도 얘기 안 합니다. 그냥 그러려니 넘어갑니다. 엄마도 축의금 회수해야지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그런 건 있었네요. 예. 네. 자, 임영웅 씨의 모래 알갱이를 신청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 띄워드리면서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배성재의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네. 잘못된 남자 정용국 씨와 함께 고민 상담 코너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고민을 이제 만나볼 텐데요. 고민 후에는 정영국 씨가 고민자 정신 차리라고 강한 일침을 쏴드리고요. 네. 모래 알갱이로 만들어드립니다. 모쏠 알갱이로 만들어드립니다. 네. 전혀 뭉칠 수 없는 예. 네, 각자 노는. 사연자들을 그렇게 만들어드리는 곳이니까 오해 네. 없으시기 바랍니다. 네네. 자, 마포 힙스터님 여자분입니다. 아무래도 친구들끼리 만나면 하소연도 하고 연애 얘기도 하고 별 얘기 다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가끔 고민 상담을 해주게 될 때가 있는데요. 저는 제 얘기하는 것만 좋아하지 남 얘기 들을 땐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리액션도 잘 못하고 상담은 더더욱 못하는데 어떻게 반응해줘야 하나요? 그렇죠. 이거는 뭐 본인이 리액션을 못한다기보다도 그 친구가 얘기하는 내용이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네. 근데 여자분들은 이제 뭐 카페 같은 곳에 앉아 있는 경우를 보면 들어올 때부터 벌써 막 재밌잖아요. 예. 오늘 뭐 먹을 거야? 이거부터 시작해서 남자애들은 아메리카노? 뜨아. 둘이 앉아가지고 휴대폰 양쪽에서 보다가 네. 밥이나 먹으러 가자.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빨리 마셔? 네, 그래서 우리는 뭐 리액션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렇죠. 여기는 또 이럴 수가 있네요. 여자분들은 또 할 수 네. 있죠. 계속 얘기를 해야 되고 예. 본인 얘기가 재밌어서 얘기를 막 듣고 자기가 생각할 때는 너무 흥미로운데 친구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재미가 없는 경우가 솔직히 있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벗어나는 방법이 본인이 얘기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내 얘기를 더 많이 해야 돼요. 내 썰을 더 풀어라. 네. 상대 오디오를 오히려 좀 잡아 먹어야 된다. 네, 남자애들끼리 있으면 안 궁금해. 안 봤어, 됐어.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또 그렇게 하면 또 감정의 상처를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친구 얘기를 안 들으려면 본인이 쉬지 않고 아웃사이더처럼 얘기를 해야 됩니다. 채팅창에 올말졸말님 친구들이 남친 얘기만 하니까 뭔 소리인지 몰라서 아마 모르는 거다. 못 알아들은 거 아닐까요? 연애 얘기하는데 나는 연애 얘기할 게 없어서. 저번에 일단 던졌는데 느낌이 살짝 빗나간 느낌이 살짝 있네요. 그래요? 예리한 척했는데 본인도 사실 네. 본인 얘기일 수도 있어요. 본인이 그냥 하고 싶었던 얘기, 연애하는 척 가장했던 그런 예. 얘기인 것 같고요. 이게 뭐 리액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항상 베텐에서 얘기하는 음호화의
요것만 해주셔도 굉장히 뭐 잘 듣고 있구나. 왜냐면 특별히 그 고민 같은 걸 들어줬을 때 어떤 해결책을 원한다고는 하지만 본인이 답을 다 정해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오, 아, 예 이것만 딱 해줘도 아, 내 얘기 정말 잘 들어주는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본인이 얘기했을 때 친구도 지금 억지로 리액션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는 것 보니까 네 얘기를 본인이 더 많이 하시고 그렇죠. 네 그게 제일 좋죠. 이게 사실 들어주는 척만 해도 그렇죠. 예. 오 진짜? 어차피 본인이 다 알아서 결정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재미없는 얘기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아 진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예. 얘기가 끝이 나는 거죠. 그리고 오디오를 채우기 위해서 친구도 좀 이렇게 말을 좀 느려서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화장실 자주 갔다 오시고 전화 왔다 밖에 나가 있고 이러다 보면 이제 뒤에 흐지부지 되면서 다 집에 갑니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예. 갑자기 막 얘기하고 있는데 한 2명 닫고 나가 있으면 얘기할 맛이 안 나거든요. 그쵸. 그럼 본인 얘기 다 하고 전화 와서 다 가야 될 것 같아 가면 됩니다. 그렇죠. 네. 자 네. 마포 힙스터님께 용국이의 일침. 이런 거는 이혼 얘기 나오면 바로 집중됩니다. 이혼 얘기 바로 집중해요. 남친 바람핀 얘기. 3시간씩. 네. 자 순대튀김님 또 여자분입니다. 저희 팀 여직원과 옆 팀 남직원 소개팅을 주선했는데요. 네. 남직원이 애프터 신청을 안 했대요. 근데 여직원이 미련이 있다며 좀 밀어달라기에 탕비실에서 마주치면 자리도 피해주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최근 그 남직원이 사내 비밀 연애 중인 걸 하필 제가 딱 봤어요. 저희 팀 여직원에게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고민인데 모르는 척 계속 밀어줘야 할까요? 본인이 안 밀어도 됩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신 거 보니까 본인은 남자친구가 없죠. 이게 이제 또 굉장히 민감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네. 할 만큼 해줬는데 이제 연애 사이에 들어가는 순간 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감정 같은 거를 자기한테 다 쏟아붓기 때문에 저는 그냥 딱 봐도 모르는 척 그냥 뭐 알아도 그냥 모르는 척 넘어가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탕비실에서 솔직히 거기가 뭐 약간 그 사람들끼리는 봤을 때 좀 외진 공간일 수도 있게 느껴지지 느낄 수도 있겠지만 뭐 특별한 스킨십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특별한 건 뭐 대수롭지 않은데 이걸 가지고 내가 뭐 어떻게 해줘야겠다 소개팅 해줬으니까 잘 됐으면 좋겠다 이게 뭐 사랑이라는 게 마음대로 안 가다 보니까 남자분의 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남자분은 근데 지금 이게 소개팅을 나갔는데 네. 비밀 연애를 하면서 소개팅을 한 거니까 네. 일단 양다리나 환승 이런 거를 좀 생각한 거잖아요. 그죠? 저는 생각을 좀 달리 했는데 왜요? 소개팅을 갔다 와서 예. 다른 분과 바로 연애를 시작한 줄 알았어요. 네. 소개팅 하자마자 네. 너무 그렇게 아닌데? 빨리? 네. 소개팅 나가는 순간 잘못됐다 여기. 얼굴 잘못됐어. 지금. 그리고 바로 네. 그 전에 소개팅했던 사람이랑 바로 네. 시작했다. 네. 해서 이제 산에 썸을 타던 분과 그래 이 여자랑 만나는 게 낫겠다 하고 이제 딱 정리를 합법적으로 네. 생각을 한 겁니다. 바람 피려고 한 건 아니고. 그렇죠. 항상 뭐 늘 얘기하지만 얼굴이 문제다. 그런 느낌이 살짝 드네요. 왜냐면 본인이 따질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건 것 같아요. 비밀 연애니까 계속 솔로인 척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솔로면 좀 소개팅 한번 해봐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거절하지 하다가 억지로 등 떠밀려 나가서 네. 그래서 애프터 신청을 안 한 거다. 근데 이제 그 이미 사내 연애를 할 만큼 외모도 좀 출중하고 이래서 여자분이 밀어달라 그랬는데 그 전에 연애를 하고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여자친구도 익스큐즈가 됐을 수도 있어요. 솔로인 척 했으니까 우리 비밀 연애 들키면 안 되니까 그냥 소개팅 나가가지고 밥만 먹고 와. 굉장히 쿨한 여자. 근데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일단 이 회사가 잘못됐네요. 그렇죠. 회사 이제 뭐 그냥 안 봐도 뭐 대충 보이죠. 네, 이게 항상 늘 얘기하지만 사내 연애라는 건 걸립니다. 다 알고. 둘이 뭐 감춘다고 해봤자 지나갔다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새끼 손가락끼리 서로 부딪히고 막 이러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는 이제 소개팅을 나갔던 이 여자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네. 네, 참 슬프네요. 그러네요. 네. 자 사연자까지 고백을 해서 다 파토내자라고 하신 분이 있고 개판되는 거지 뭐. 회사 꼴 잘 돌아간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네, 그 여직원분한테는 이제 이런 거를 얘기를 할 때는 그냥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는 게 낫습니다. 오픈해서. 네. 뭐 괜히 이상한 변명 되지 말고 내가 알아봤는데 어떻게 하다 봤는데 여자친구가 있더라고. 이렇게. 그렇게. 그게 제일 깔끔하죠. 네. 자 순대튀김님께 용국이의 일침. 담배를 하나 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게 가장 편합니다. 사장님만 오열하는 회사라고 하신 분 있고. 그래도 뭐 회사에서 분위기가 좋네요. 그렇죠. 이렇게 연애도 좀 많이 하고. 네. 용띠 남자님. 출장이나 외근을 가면 꼭 빵이나 디저트 같은 것을 사서 들어가는데요. 네. 부장님께서 저희 팀에 딱 한 명 있는 여직원 때문에 사오는 거냐며
저희 둘을 자꾸 엮으시더라고요. 아니라고 딱 잡아댔는데 사실은 저희가 썸 타는 중입니다. 다음 출장 때 먹거리를 사와야 할까요? 안 사와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안 들킬까요? 이제 부장님이 던지시는 멘트는 그냥 이제 자기가 사질 않았으니까 아재의 개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받았는데 고마워. 다음에도 고마워. 할 말 없으니까 이 여직원 줄려가 사오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멘트로 전혀 신경을 안 쓰고 던지셨는데 본인이 찔린 거죠. 네네. 사연 중에서 저희 썸 타는 중인데 혼자 타는 건지 같이 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혼썸. 혼썸 중일 수 있는데 네. 왜냐하면 맛있는 빵과 디저트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 보니까 네네. 빵을 보고 환호를 하는 건지 나를 보고 환호를 하는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네네. 일단 뭐 썸이라는 가정하에 봤을 때 부장님 멘트는 전혀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깔끔하죠 이게. 그렇죠. 네. 부장님이 좋아하는 종류가 아닐 수도 있고. 그렇죠. 약간 여직원들이 부장님- 좋아하는 스타일을. 네, 부장님 나이 때에는 이제 뭐 소라빵, 단팥빵, 왜 꼭 그런 쪽이에요? 달달한 거. 왜 단팥빵이? 소보로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 뭐 안에 들어 있어야 돼. 슈크림빵 이런 거. 근데 그런 걸 사왔으니까 부장님이 굉장히 기분이 좋으니까 저 일찍어 때문에 사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멘트를 날린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다음 출장 갔다 오실 때는 사오지 마십시오. 그래요? 네, 그럼 부장님이 뭐야 그냥 왔어? 싫어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괜히 또 아니야 그냥 하는 얘기야.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다음부터 사오는 게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아하. 한 번만 딱 안 사오면 됩니다. 그래요. 네, 그게 제일 깔끔하게 저는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빵집 이름 썸심당인가요? 라고 하신 분이 있어요. 너무 억지다. 예. 어차피 회사에서 썸 타는 거 다 알고 있을 거라고. 그렇죠. 썸 타는 건 잘 모를 텐데 사귀는 건 알아도. 근데 썸은 솔직히 이게 우리 뭐 오늘부터 1일 이런 게 없고 내가 쟤를 좋아하는 감정이 있는데 쟤도 나를 좋아하는 것 같다. 추측이거든요. 거의 이제 박살난 경우가 많습니다. 혼썸일 가능성이 꽤 높죠. 그렇죠. 예. 혼자 나중에 집에서 빵을 그렇게 먹을 수 있습니다. 쌍방썸인지 확인해야 돼요. 네. 자, 용띠 남자님께 용국이의 일침. 나중에 딴 사람이 또 사갖고 옵니다. 누구랑 썸을 타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 여기는 뭐 다시 뭐 족발이라든가 그쵸. 사갖고 올 수 있어요. 이걸 잘못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 여직원이 저 썸 타는 남자는 있는데 라고 했는데 그게 난줄한 거죠. 빵 먹튀. 그렇죠. 네. 소유 정기고 썸 듣죠. 썸 듣고 왔습니다. 채팅창에 경축님 이 노래 많이 들었었는데 그때도 여자친구는 없었습니다. 그때도예요? 그때부터입니까? 그때부터죠. 부터로. 예. 그때도나 그때부터나 똑같은 말이죠. 그러면 뭐죠? 이게 몇 년 된? 2014년도에 나왔네요. 노래가. 10년 정도. 음. 예. 그렇다고 그 전에도 있었다라고 또 볼 수도 없죠. 네. 예. 그때까지 있었다는 건 아니잖아요. 제일 무서운 건 앞으로도 그럴 것 같다는 게 가장. 그 전부터 네. 예. 썸 이전에는 있었다는 건 아니잖아요. 또. 네. 또 이런 예. 분들이 기분 좋으면 본인 상관없이 그 자기 처지랑 상관없이 그냥 이런 노래 들으면서 굉장히 이제 어깨가 으쓱으쓱합니다. 예. 그렇죠. 신스 2014가 아니에요. 예. 신스 태어날 때부터일 수도 있어요. 예. 예. 참, 역시 베테너다운 사연이 예. 왔네요. 자, 류룽지향님 발음하기 힘드네. 이상하게 보내지 마세요. 네, 남자분이죠? 네, 곧 친한 친구 결혼식이 있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일 때문에 못 가고 좀 불편한 친구 한 명과 같이 가게 생겼습니다. 왜 다 같이 만날 땐 편한데 단둘이 만나면 불편한 친구 있잖아요. 결혼식장이 또 대구라 한참을 같이 가야 되는데 따로 갈 방법 없을까요? 다들 안 가는데 저도 핑계 대고 안 가는 게 나을까요? 근데 단둘이 만나면 불편한 친구면 다 같이 만나도 불편합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죠. 걔 오냐? 나 안 간다 그래. 이런 게 이제 나이 드니까 좀 생기더라고요. 예. 그때는 좀 어우러져서 놀 때는 상관이 없는데 요걸 그 불편해하는 친구가 저는 똑같이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하, 불편한데 대구까지 거리가 좀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이 친구가 전화를 하기 전에 사연이 있다고 하기 전에 본인이 먼저 선수를 쳐야 됩니다. 네. 그럼 좋아할 거예요. 그렇죠. 예. 일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아. 축의금 좀 잘 부탁해. 어떡하냐. 아주 일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대충 해야지. 그 친구가 먼저 오는 순간 빼박이기 때문에 네네. 본인이 가야 됩니다. 네, 이런 결정하는 순간 바로 전화를 하거나 톡을 해가지고 선수를 치고 축의금 전달하고 신랑 같은 경우에는 뭐 친구가 못 와서 아쉬운 건 있겠지만 축의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뭐 슬퍼하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네. 근데 신랑은 얼마나 잘못 살았길래 다른 친구들이 다 안 가는 거냐고 하신 분들이 있고요. 예. 거의 다 비슷하게 살았더라고요. 네. 자, 아무튼 대구까지는 뭐 KTX로 가도 한 2시간이고 또 서울역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쵸. 그 시간들도 좀 있고 갔다 올 때 좀 허탈해요.
예. 한 3, 40분 보고 오는 게 그러다 보니까 뭐 특히 뭐 갈 예. 마음이 안 생기는 거죠. 갔다 오는데 은근 하루 종일 걸리는 느낌이고 그렇죠. 그날 뭐 하기가 어려워요. 괜히 구두 신고 또 가야 될 것 같고 예. 예, 이러니까 불편한 게 좀 있고 네 일단 친구만 보내는 게 본인은 집에서 이제 그 땡플릭스 보고 있는 게 가장 좋은 것 같다. 그렇죠. 가장 좋은 건 집안일입니다. 집에 무슨 일이 생겼어. 아하. 이렇게. 예. 자, 류룡짓향님께 용국이의 일침. 다른 친구들이 일이 생기는 이유는 결혼식장이 대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이면 일이 없어요. 갈게. 대구 일 있어 그때. 제주도 못 가. 이런 게 있죠. 제주도에서 결혼하는 분들은 보통 뭐 비행기를 이렇게 티켓 예약을 해주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싸구려 해가지고 안 가는 경우가 많죠. 뭘 싸구려를 해요? 저가 항공 이런 거 해가지고 네, 안 가는 경우 있습니다. 예. 자, 박지훈님 남자분입니다. 네. 구두쇠인 제가 큰 결심하고 전집 창업을 준비 중입니다. 요리하는 걸 좋아하고 전을 정말 예쁘게 잘 굽거든요. 돈도 많이 모아놔서 창업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데 가족 친구들은 아무나 장사하는 거 아니라며 극구 말리네요. 제가 소심해서 사람 상대하기 어려울 거라고요. 그래도 저 꼼꼼하고 야무진데 소심한 성격 하나 때문에 그만둬야 되는 걸까요? 이런 전집. 경우가 꽤 많죠. 전집 같은 경우 이제 보통 장마철이나 이럴 때 탁 시켜 먹으면 기가 막히죠. 예. 저도 가끔 시켜 먹거든요. 그래요? 모듬전 세트 이런 거 시켜 먹으면 은근히 가격이 좀 있죠. 은근히 비싸고 예. 칼로리가 엄청 높은 것 같아요. 은근히. 예. 저는 전 시켜 먹어서 제일 맛있게 먹었던 게 굴전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의외로 굴전은 좀 안 먹고 생굴은 좋아하는데 예, 익힌 굴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거기 동그랑땡이랑 뭐 이제 부침개랑 막 이런 거 쫙 명절 음식 같은 거. 예, 그거를 이렇게 딱 그 한 접시로 네. 쫙 깔아놓고 네. 케찹을 찍어 먹거든요. 저는. 예. 특이하네. 튀김처럼. 그 맛이 있어요. 사연 얘기 안 하나요? 살 엄청 쪄요. 아니 사연 얘기 안 하죠. 또 먹을 거 나왔다. 또. 그러네. 박지훈님 뭐라고 하셨지? 창업하신다고. 예. 예. 저는 봤을 때 포인트가 뭐냐면 친구들은 너 소심하니까 차리지 마. 가게 하지 마.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가족이 말렸다는 얘기입니다. 예, 맛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족은 진짜 제일 잘못되면 안 되거든. 그쵸. 정신 차려야 되거든. 네네. 친구들은 뭐 이 친구가 하는 전을 안 먹어봤을 수도 있고 예. 그 밖에 데코가 예뻐도 맛이 조금 다른데 이런 느낌일 수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돌려서 얘기를 한 건데 가족은 진짜거든. 너 이거 하면 안 돼 진짜. 이거 남들한테 돈 받고 팔게 안 되는 음식이야. 근데 자기가 돈도 많이 모아놨고 자신감이 있어서 하긴 하는데 네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주변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 아. 네. 소심해서 성격 때문에 말린 건지 네. 맛이 없어서 말린 건지 맛집 사장님들은요 네. 거의 다 소심합니다. 음식 맛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쵸. 예, 제일 중요합니다. 맛집 사장님들 성격 이상하거나 좀 특이한 분들 많아요. 네, 예. 되게 그런 거 이상해. 신경 안 쓰고 손님 줄 섭니다. 그리고 보통 주방에 혼자 있다 보면 소심해져요. 예. 얘기도 많이 안 합니다. 그렇죠. 왜냐 예. 하루 종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소심한 성격이랑 창업이랑은 전혀 문제가 없는 거고 친구들이 봤을 때 굉장히 착한 친구들이지. 맛이 소심한 것 같아요. 반찬 소심하고 예, 맛이 소심하고 서비스 소심하고 예. 양념 소심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심한 전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고평이 대범한 거냐고 하신 분이 있고. 저 대범하죠. 저 대범하죠. 예. 요거는 뭐 하지 마라. 뭐 해라 이게 아니라 주변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신 다음에 결정을 하셔도 늦지 않는다. 요즘에 경기가 안 좋아서 무걸리가 엄청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자리도 좀 많이 알아보시고 음식도 진짜 냉정하게 진짜 냉정하게 얘기해달라 그래요. 네. 네, 가족 말고 사람들한테. 사람들한테 제3자들에게. 네, 그게 가장 정확합니다. 박지훈님께 용국이의 일침. 전집이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창업하기 전으로 가고 싶다. 힘듭니다. 네, 생각 잘하시고. 이건 진심인 것 같은데요. 네, 진짜 유지가 힘들어요. 예. 네. 광고 듣겠습니다. 배성재 10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네. 사연이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로 치킨 쿠폰 보내드리는데요. 네네. 자, 오늘은 야근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 있습니다. 다음 주 거 녹음이 바로 있으니까 생록방으로 또 바로 넘어오시고요. 본격적인 매운맛은 약끄잉에서. 예. 자, 노래 나갈 때 두 분 무슨 광고 나갈 때 무슨 얘기하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면 돼요. 베디가요 전을 고추장에 찍어 먹는답니다. 난 처음 들었어 이 얘기를. 케찹은 이해가 됐는데 네. 그래서 초장이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저는 고추장. 간장에 안 찍어요. 저는 케찹 아니면
고추장에 찍습니다. 맛이 살짝 궁금하긴 합니다. 추천드려요. 추천이랍니다. 예. 참고하시고요. 심지어 그 와사비를 섞은 고추장도 추천드립니다. 아 그래요? 예, 오. 별미입니다. 회를 그렇게 먹는데. 예, 희한하네. 왜냐면 조금 느끼하거든요, 전이. 그건 어떤 맞아요.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아 자, 정영 씨 다음 주에 뵙겠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월요일 배성재 텐 끝곡은 레게 강 같은 평화 당디기방입니다. 야한 꿈 꾸세요.